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DJI 본사 다녀오면서 오즈모 포켓 4P를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진짜 신동 촬영으로 북경도 다녀오고요. 지금까지 쭉 써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넘게 실제로 들고 다니고 촬영해보면서 뭐가 좋았고 뭐가 아쉬웠는지 그 이야기 이제야 합니다. 제가 항상 이 오즈모 포켓 시리즈 리뷰할 때마다 브이로그용으로 더 비싸고 더 큰 카메라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긴 한데 화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광각 하나로 계속 찍으면 결국 그림이 다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오즈모 포켓 4P 이야기를 할 때 두 개의 화각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번에 4P는요 3배 망원 카메라가 별도로 있습니다. 실제 미러리스에서 망원 렌즈를 썼을 때 배경 압축 효과와 아웃포커스의 느낌을 그대로 낼 수 있는 거죠. 딱 이것 때문에 촬영 나갈 때 오즈모 포켓을 챙겨도 저는 따로 뭐 인물용 미러리스와 렌즈 원래는 챙겼어. 근데 이젠 정말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60mm 화각에요. 포커스 1.8이면요. 인물 뒤로 충분히 배경이 자연스럽게 흐려지고요. 광각으로 브이로그 촬영했을 때 얼굴에 생기는 왜곡도 없어지기 때문에 인물용으로 쓰기 딱 적합한 용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브이로그 용도에서도 이게 유용한 것인데 화각이 두 개라는 건 같은 장소와 시간에 촬영을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느낌의 컷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최종 결과물이 지루하지 않고 더 공들인 영상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뒤에도 오즈모 포켓 4P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건데 결국은요 이 망원 화각의 추가가 4P의 가장 큰 변화고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한 달 넘게 촬영하면서 이게 얼마나 실제 촬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게 원래 미러리스로 여행 영상 찍으면 로그로 촬영하니까 집에서 컴퓨터 옮기고 색 보정을 합니다. 클립마다 뭐 색도 다르고 색 온도도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맞추고 그 다음에야 색 보정 완료된 클립으로 편집을 시작할 수가 있었죠. 물론 오즈모 포켓 4P에는 최대 17스탑 개조를 갖고 있는 디로그2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촬영하고 색 보정 테스트 해보니까 확실히 관용도 높아요. 촬영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는요 간편하게 들고 다니고 자주 꺼내서 찍고 손쉽게 공유하는 게 그런 목적으로 쓰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그 촬영은 서서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카메라 안에 있는 필름 톤을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설정해서 뭐 이렇게 찍게 되더라고요. 총 6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강도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고 싶은 느낌을 거의 뭐 여기서 전부 낼 수 있어요.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뷰티 효과가 또 있죠. 이걸 카메라 내에서 얼굴의 부드러움과 밝기 그리고 피부톤까지도 골라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후반에 가장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게 뭐예요? 피부를 매끈하게 미는 거잖아. 민다고 하죠. 여러분도 민다고 하나? 아무튼 우리는 민다고 하는데 이 작업을 없애주는 거야. 얼마나 편해? 그래서 이제는 그냥 촬영하고 나면 바로 원본 클립 뽑아서 바로 컷 편집 바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덕분에 작업 흐름이 몰라보게 빨라졌고요. 브이로그 촬영 목적답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이곳저곳 많이 하더라도 후반 작업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죠. 자, 세 번째는요 액티브 트랙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뭐 드론부터 짐벌까지 우리가 DJI 제품을 쓰는 이유이기도 할 수 있죠. 특히 오즈모 포켓 시리즈는요 물리 짐벌 구조가 핵심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동영상 안정화에도 사용이 되지만 피사체를 트래킹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광각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기능이 아닐 수 있고 또 요새 경쟁사들도 워낙 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놀란 부분은 이게 망원 화각에서 제 기대 이상으로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제가 망원 렌즈 좋다고 엄청 강조했잖아요. 이게 렌즈만 있다고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멀리서 당겨서 찍을 때 카메라가 사람을 못 쫓아가면 결국 더 흔들리고 피사체는 화면 안에서 이리저리 막 출렁거리고 영상 밖에 막 나갔다가 이러니까 자, 이렇게 좁은 화각에서 어떻게 인물을 찰떡같이 따라다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사 방문했을 때 저를 찍어주는 카메라맨은 앵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냅다 뛰었어. 날 보지도 않고 뛰어. 거의 뛰다시피 돌아다녔는데도 안정적으로 당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중인물 추적도 망원 카메라에서 가능한데요. 중간에 등장인물이 추가로 등장하면요 그에 맞게 화각의 균형을 맞춰서 최대 3명까지도 안정적으로 프레임을 맞춰주게 됩니다. 이게 미러리스에서는 할 수 있는 기능이 절대 아니거든요.
미러리스로 이걸 하려면요, DJI 짐벌에 올려두고 세팅을 해야 돼. 무게도 무게고 세팅하는 시간만 해도 이거 맨날 우리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잠시만요 세팅만 하고요. 몇 분이요? 5분이요. 5분 다 됐는데 조금만 더요. 아무튼 그래서 오즈모 포켓 4P는 그냥 이렇게 작은 카메라 중에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카메라만이 촬영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갖고 다닐 가치가 있다, 이런 카메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이게 미러리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센서 사이즈에서 오는 절대적인 화질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걸 다 떠나서 제일 좋은 카메라는 늘 말하지만 항상 갖고 다니면서 쉽게 꺼내서 그냥 탁 바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야. 이번에 오즈모 포켓 4P를 써보면서 느낀 건요, 기존 오즈모 포켓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망원 화각을 더해서 활용도를 크게 늘린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기존 오즈모 포켓 시리즈 유저라면 누구든 상관없이 오즈모 포켓 4P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버전 나올 때까지 또 이걸로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걸로 뮤비도 한번 찍어보고 싶기도 해. 자,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